관상은 과학이야. 코가 큰 거랑 뭐가 큰 거, 뭐 이게 무슨 이쯤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긴가 보다. 아니, 누가 날 초대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초대한 거지? 들어가 보시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여기 폐가 아니죠? 약간 무서운데. 저기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어머, 나 누가 나를 초대했나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바쁘신 분이. 아유, 더 바쁘신데. 어머, 우리 요즘 넷플 모범에 어머 나와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요즘에 엄청 바쁘시죠? 그래도 뭐 또 다 룸이 있습니다. 방송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막 친구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반응 있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저보다도 이제 과학 자체를 뭐야 또 왜 이래 또 이렇게 어렵게 된 거야? 과학과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과학입니다. 요즘 넷플 모범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제가 최근에 강연을 갔는데 팬분이 이 넷플 모범 그 굿즈 같은 걸 주셨어요. 아니 가만 있어봐. 부채랑. 아니 그거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 관계자신가? 그러면은 관계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 에 도적, 출연했던 도적이구나. 사람인데 이것들이 그거를 과학이라는 게 학창 시절에 아 맞아요. 그냥 배웠던 과목의 이름인 거지? 배웠던 수준이 아니라 뭐 사실 나를 힘들게 했죠 많이. 네. 정확해. 나이 먹으면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관상도 과학이다 할 때. 이것도 과학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언제 쓰냐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싶을 때 관상은 과학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설득력이 있구나. 있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눈썹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죠. 코가 큰 거랑 뭐가 큰 거, 뭐 이게 무슨 아니 그런 관련될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넷플릭스 공개되는 그 예능 같은 경우 얘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과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안에서 네, 왜냐면은 촬영은 잠깐이지만 이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또 과학을 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 딱 찍어. 그분에게 몰입을 해서 같이 욕을 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같이 그 사람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저는 어쨌거나 과학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와인이 완전 과학인데. 아까 과학이죠. 이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감독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나누고 싶은데 얘기 나누려면 이거를 아는 그렇죠. 친구들이랑 그렇죠.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 다 과학을 좋아하게 만들면은 이제 저의 세상이 오는 거죠. 소개팅에서도 MBTI 이런 거 하면 안 돼. 혹시 좋아하는 과학자 누구시죠? 파인만이요? 저도 파인만 파신가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최애 작품이 뭐냐 이런 네. 걸 얘기를 나누는데 궤도님은 다른 관점으로 봐서 어떤 최애 작품도 다르게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네. 우리 궤도님의 넷플릭스 최애 작품 폭풍의 시간이라는. 폭풍의 시간? 네, 아마 스페인 감독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단순한 시간 여행물은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한 그 인간의 인고의 시간, 기다림, 시간 자체를 버텨내는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랑 비슷한 걸 따지면 시그널 같은 거. 25년 전과 현재가 동일한 시간에서 연결되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번개가 치고 막 이러면서 연결되거든요. 이거 번개의 원리가 하늘의 구름들이 양전하와 음전하가 전이차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거든요. 네. 이게 과거랑 연결하는 건 좀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다. 굳이 막 번개 칠 때 연결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뭔가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려면 그건 되게 극적인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궤도님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납득이 되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면 이게 드라마 영화가 가겠니? 자연스럽게. 화장실 열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도깨비네? 그런 게 있다. 도깨비야. 도깨비도 도깨비가 문을 열었는데 저러 가잖아. 자연스럽잖아요. 너 왜 이렇게 해? 도깨비야. 그런 자연스러움? 자연스럽게. 시간 여행물은 이론으로만 가능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안에서 얼마나 깔끔한 플롯을 구성해서 요 틀을 깨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죠.
궤도님의 입장에서 넷플릭스 작품 중에 과학적인 것과 연결이 됐을 때 야, 이거는 얘기를 다루면은 이건 진짜 재밌겠다. 승리호. 승리호. 네, 이거는 사실 이 우주 쓰레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 키워드입니다. 중요해요? 네, 얘네를 지구로 가져오거나 이제 없애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맞아요. 하고, 이거를 또 수거해서 뭐 자기네들이 팔기도 하고, 도입부에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굉장히 먼 미래의 기술도 들어오고, 후반부에는 나노 기술도 나옵니다. 굉장히 최신의 과학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죠. 저의 어떤 그런 시야도 좀 넓어지고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하도 과학 얘기하니까 네. 저는 뭐야 이거 가서 악플 달려고 이제 우리 채널 오셨다가 악플 달려고 보니까 재밌어. 그러면 또 이제 또 과학에 빠지는 거예요. 질리네요. 자, 막판은 질리네요. 뒤에 분들한테 또 치유가 될 겁니다. 아, 그래? 좋은 분들이 또 오시니까. 괜찮아. 그분들도 괜찮은가? 자, 막상 또 과학을 또 접해보니까 또 재미가 있네. 재미가 있어. 궤도님이 옆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옆집엔 또 누가 계시려나 기대가 되는군요. 참.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흥빈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히 학교에서 그 가르치시는 그 전공 수업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공 수업이요. 네네네. 미생물학, 미생물학 그리고 열 및 통계물리학 1. 재밌어요.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고 설명을 더 풀어서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동물 아시죠? 네. 식물 아시죠? 그렇죠. 네, 그거 빼고 남는 거 제가 다 가르쳐요. 동물과 식물 빼고 나머지 이해가 쏙 되네요. 교수님은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모여있는 시스템이 대상이거든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눈에 뭔가 보인다는 건 그 정도 크기라는 건 그 안에 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명하게 저하고는 정말 다르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을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어렵게 보는데 느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과학자들 눈에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렇게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겸손히 말씀이시고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요. 네. 재능만 되면 나 꼭 해보고 싶은 게 뮤지컬 배우예요. 진짜. 나 2년 동안 레슨 받았어. 오래 받으셨네요. 그러고 깨달았어. 안 되는구나. 사실 원래 이제 교단에 서서 강의를 이제 하시고 하시지만 요즘에 또 많은 또 활동을 또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좋게 봐주는 친구들이 일단 많죠. 많고요. 네. 근데 보통 안 좋게 본 친구들은 말을 안 할 테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죠. 저희는 약간 검증을 좀 하거든요. 넷플릭스에 이제 어플이 이제 있으시면은 제 아이디가 저는 재규어. 제규어요? 재규어요? 왜 재규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희망. 시청 중인 컨텐츠 토요일은 밥이 좋아 맛있는 녀석들 이거 음식 프로그램 되게 많으시네요? 왜 그러냐면 네. 대리만족 혹시 교수님 약간 일부러 관리하시느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양은 조금 그래도 노력은 해요. 신경 쓰시는구나. 네, 노력은. 근데 많이 못 지키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요즘 넷플 모범 최근에 재밌게 본 게 패러다이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패러다이스. 예. 네네. 어떤 미래를 그리는 SF 영화인데 그 미래에는 나의 수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세상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려운 분들은 나의 수명에 팔고 그거로부터 큰 돈을 받아서 수명은 줄었지만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그 거래가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꽤 재밌게 봤습니다. 아는 만큼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전공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제가 봤던 것 중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지구로 멀리서 다가오는 오지어케가, 해성을 네.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노력하는데 하는데? 정치적인 입장 그런 것 때문에 다 무시하고 저도 과학자로 살다 보면 그 안타까움 같은 걸 좀 느낄 때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백신이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안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그거 아닌데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좀 공감할 수도 있었고요.
제가 넷플릭스라는 데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2017년에 옥자. 옥자! 네, 이게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그게 왜 제가 관심을 갖냐면 슈퍼데이즈 나오잖아요. 네, 슈퍼데이즈. 예. 거기 나오는 옥자는 공상 과학이 아니고 그때 다큐멘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 이미 한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슈퍼데이즈를 만든 게 뉴스에 나왔어요. 지방 만드는 유전자를 못하게 하고 대신 근육으로 가게 해가지고 몸짱 돼지가 만들어졌어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네네네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생명과학 기술이 꼭 이렇게 안 좋은 쪽 너무 그려지는 거. 그런데 생명과학 기술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대체육을 개발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영화에 안 나오고. 다루어지고 물리나 이런 쪽 영화들은 잔잔한 감동을 싹 끝나는데 우리 쪽 영화는 나쁜 인간만 있고 다 나가야 되는 거야. 오죽하면 어린 소녀가 세상을 구하겠어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마치 일반인들은 저거는 안 돼.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또 혹시 뭐 인상적이었거나 뭐 그랬던 거 또 있으신가요? 제가 재밌게 본 다큐멘터리가 에일리언 월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에일리언 월드. 그 다큐멘터리가 외계 행성을 상상하고 그 행성에서 어떤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흥미롭게 담은 상상인데요. 중력이 굉장히 강한 행성, 대기의 밀도가 높고 아주 작은 에너지만으로 생명체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행성도 나오고 아주 큰 별이 있으면 그 별 주변에 돌아가는 이 행성이 계속 한 면만 이렇게 그러면 이 행성의 생태계는 굉장히 흥미로워질 수밖에 분명히 없는 게 갈리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 많이 담겨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식이야, 또 이렇게.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웅배 칼럼니스트님 모셨고요. 이진범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두 분은 원래 아시는 사이예요? 아니면 뭐 완전 초면이에요. 네. 완전 초면이에요? 저도 채널로만 뵀었고 목소리로만 듣다가 직접 뵌 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영상 그대로인데요, 완전히? 칭찬이고 그렇죠. 칭찬이죠. 칭찬이죠. 어떠셨어요?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맞아요.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계신 것 아, 같습니다. 진짜요? 네. 예전에는 그냥 나의 환상 돌려줘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앞에 요게 엽서예요? 네. 요걸 어디 다닐 때 명함 겸 들고 다니는 엽서인데요. 어머.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 직접 찍으신. 네, 맞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페르세우스 유성우도 떨어지고 네. 이거 잘 관측되고 잘 보여주는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별을 보려면 두 가지만 피하면 돼요. 세 가지. 일단 첫 번째가 보름달입니다. 달 자체가 밝기 때문에 은하수나 별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구름은 피해야 되고요. 도시 불빛을 피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발전된 도시여서 맞아요. 어딜 어딜 가든 가든. 관공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별을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포천, 연천 그런 군사 지역 주변에서 별이 잘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 관심 많죠. 저 응. 옥탑방에다가 안 그래도 천체환경 두고 별을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천체환경 엄청 커요. 아니, 왠지 계속 옥탑방에서만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종신계약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그냥 질문을 그냥 해드리면 요즘 넷플 뭐 봄? 가장 최근에는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고요. 오, 예. 그 에얼리언 월드라는 다큐멘터리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사실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넷플릭스에 가입했거든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즘에 뭐 보고 계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걸 요즘에 재밌게 봤고. 근데 저의 이 가장 최애는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진짜? 내가 물어보지도 않으면 알아서 얘기하네? 소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네, 네, 네. 근데 잔인하고 자극적일 것 같아서 선뜻 클릭을 못 했거든요. 잔인하고 자극적인 거 안 좋아하세요?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 에일리언 월드가 왠지 내 스타일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마스크걸 재밌게 보셨다면서요? 사실 후반부는 좀 힘들었습니다. 초반에 약간 각각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내용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본격적인 스릴러가 시작되는 파트부터는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숙제하듯이 본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나랑 거꾸로도 난 그때부터 진짜 재밌었어. 이제 재밌게 시작하는 거고 접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한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거 굉장히 좋다. 그런 작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는 우주머신이 먼저 말씀하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막 갈비 먹을 때도 그냥 생갈비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양념을 양념을 먹으면 좋으니까? 오케이. 자극적인 그냥 슴슴한 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거? 네.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배경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는데 불시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남아공 상공에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외계인들이 결국에 지구에 내려와서 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당시 남아공에 있던 그 인종차별, 아파르헤이트 이런 걸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외계인들이 난민이 되었을 때 그들과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인간들이 갈등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막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신박한 거네. 네. 전혀 관심 없죠? 뭔 얘기하는지 잘 듣지도 못했어요. 귀를 닫네, 귀를 닫어.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1, 2분 아, 강의. 저는 블랙미러 있잖아요. 이거 에피소드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말했을 것 같은데. 특정한 게 있군요. 아, 예, 그렇죠. 블랙미러 중에서도. 네. 잠깐만, 그럼 그 전에 블랙미러 보셨어요? 한 편도 안 봤습니다. 진짜 인생 진짜 재미없게 다 저는 그 블랙미러 5의 시즌 5에 스트라이킹 바이퍼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두 남자가 나오는데 게임 속에 접속을 해요. VR 게임 속에 한 명은 남자 캐릭터로 나오고 친구는 남자인데 여자 캐릭터로 나왔구나. 네. 그다음에 막 싸워요. 어떻게 하다가 엎어진 거예요. 어머, 갑자기 로맨스로 바뀌면서 끝까지 가기 간 시작한 거. 거예요. 어머. 문제는 그 남자 주인공은 부인이 있어요. 부인인데 이게 그럼 바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한 기준이고 이게 남자 두 명이 친구인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되게 혼란하니까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만나요 오프라인에서 어. 키스를 한번 해봐요. 으로 끝나요. 쓸모없는 도전은 없다.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어요? 저 영상을 만들고 있는 PD 카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엔지니어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긱불 채널이 인기가 이제 많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보고 하시는데 실감을 좀 하시나요? 저보다도 예, 출연을 많이 하시는데 네. 최근에 또 방송에도 많이 나가서 그랬죠. 네, 얘기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또 유재석 씨랑 맞죠? 유른이 나오실 때. 가서 이제 저희가 만든 작품들을 멋있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왜 만드세요? 라는 질문을 진짜. 그런 질타 속에서 이제 열심히 대변했죠. 이런 걸 만들어야지 우리 세상이 발전한다. 그런 걸로. 원래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과학을 좋아했고 그랬어요? 대학교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학교를 갔었어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그 면담을 하러 갔는데 저는 사람들과 가까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 아까도 우리 이제 유재석님 나온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이제 거기서 뭐 머리 감는 기계 뭐 이런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저 너무 심각했거든요. 지금 본의 아니게 떡하니 놓여져 있는데 본의 아니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작품이기도 하죠. 구슬멍 장치라는 건데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릴스 같은 데에서 어느 날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 구슬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이게 되네 이러는데 이제 저희 같은 엔지니어나 과학공학 하시는 분들은 야 저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인해서 절대 불가능한 거야.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이제 VFX나 CG를 하시는 분이 CG로 만든 건데 만든 거야.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는 걸 막는 게 이제 저희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알리고자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보일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장치입니다. 말로 백마디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근데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슉 하고 싹 올라가요. 올라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딱 눈을 보셨잖아요. 안 되는 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굿을 넣게 되면은 어머! 마치 그 CG 속 영상처럼 사람 딱 움직이게 돼요. 계속해서. 어머, 이게 희한한 게 저 구슬을 응원하게 되네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막 안 되니까 막 어머머머머머. 응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저희가 붙인 이름이 구슬멍. 구슬멍. 약간 불멍하듯이
댓글에서는 이걸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이 막 싸우기도 하고 장치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을 때 조회수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어머. 이게 이제 저희의 약간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아, 그래요? 저희가 어느 날 이제 어떠한 교수님이 물수제비를 어떠한 각도, 어떠한 힘으로 던지면은 최대로 많이 될 수가 있다. 네네네. 그런 실험해가지고 논문을 내신 거예요. 아, 이거다. 한번 어디서 그냥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한 게 바로 저희 물수제비 기계입니다. 설명이 이만큼 있었는데 결국은 물수제비. 그죠? 우와, 되게 끝까지 하는데 거의. 진짜 거의 끝까지 하는. 우와, 이거 되게 재밌네요. 제 역작 중 하나입니다. 야,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너무 좋다. 저희 요즘 넷플 모범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저는 다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저 넷플릭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걸 보느냐 그런지. 이런 걸 보고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러면 기탄 없이 질문을 했을 때 요즘 넷플 모범 더 시스템이라는 더 드라마가 시스템?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브라질 드라마인데요. 브라질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 특정 도시에는 모든 사람들을 잠자리만한 드론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데 그게 안 찍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그 결함을 발견을 틈 해버린 생긴 거죠. 거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드론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디를 가면은 이 영상을 확보하고 사람들한테 이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시작되는.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재밌네요. 보고 싶은 막 욕구가 확 올라오는.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생활권, 문화권에 있는 그렇지.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 드러나는 나오는구나. 게 그게 재밌어요. 일단 남미 특유의 그 다혈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게 재밌어요. 추천하고픈 작품이자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작품 중 하나가 이제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여주인공이 전쟁 중에 양팔을 잃고 퇴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의수를 달고 타자를 치는 대필사로 일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그 여주인공의 팔 있잖아요. 티타늄으로 된 의수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기계스러운 그 매력이 너무 잘 담겨 있고 잘 빠졌구나, 네, 이게. 잘 빠졌어요. 예. 눈도 즐거운데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여주인공이 진짜 전쟁 로봇 같은 존재였는데 대필사 하면서 감정이 생기고 그렇지. 이러는데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물수제비 기계 있잖아요. 네. 정비를 하다가 제가 손가락이 잘렸었어요. 딱 잘리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와, 나도 그 바이올렛 에버 같은 의수를 낄 수 있을까? 네, 이건 진짜 너무 로망이었어요. 이건 너무 접근이 다르다. 왜냐면은 저는 예전부터 연골이라든가 뼈나 이런 것들을 기존 가지고 있는 뼈보다 튼튼한 걸로 바꾸는 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되게 강하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저 너무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술 발전으로 너무 멀쩡하게 더가라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너무 놀랬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하는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서 가시면서 했던 말이 브이로그 빨리 안 찍냐고. 콘텐츠가 많이냐고. 네. 이거 찍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아버님께서도 계셨는데 이 카메라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어머, 어떡해. 콘낙괴야. 콘텐츠가 나온 대목이야. 과학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과와 예체능계를 거친 사람으로서 이과생들을 만나는 거에 나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했는데 웬일입니까? 저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대단했습니다. 많은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3개, 4개 뽑는 게 무의미했어요. 그래서 카프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보고 계신다는 더 시스템, 일단 브라질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드라마도 굉장히 궁금도 했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 당장 오늘 가서 보려고요. 저의 어떤 우려 내지는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시켰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역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늘 외쳐봅니다. 요즘 넷플 모범! 눈물이 막 흘러요. 너무 재밌는 작품이에요. 에서 이 승마하는 기대 많이 해주셨어요.